지금까지 이제 기본공제 이론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러한 기본공제 이론을 바탕으로 우리 세무사랑2에서 원천징수 사원 등록 쪽에서 그 내용을 반영하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전에 설명드렸던 사원 등록의 기본 사항을 등록을 했을 거고요. 그 등록을 바탕으로 중간에 있는 탭을 보시면 부양가족 명세라고 있습니다. 이 부양가족 명세에 사원별로 그 부양가족을 쭉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양가족 명세 쪽을 보시면 상단 부분에 부양가족을 입력하는 부분이 있고요. 하단 부분에 부양가족을 입력하는 데 필요한 정보들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와 있는 부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연말 관계라고 해서 본인과 부양가족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하는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바로 밑에서 당구장 표시로 연말 관계라고 해서 0번 소득자 본인은 자동으로 나타날 거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번 소득자의 직계존속, 2번 배우자의 직계존속, 3번 배우자, 4번 직계비속, 자녀나 입양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5번에서 직계비속은 4번에서 제외되는 직계비속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형제, 자매 6번으로 되어 있고요. 가끔씩 이제 7번에 수급자, 그 다음에 8번에 위탁 아동까지 이렇게 0번부터 8번까지의 연말 관계를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부양가족들을 등록을 하시면 되겠고요. 부양가족 성명과 내국인, 외국인, 주민등록번호 쭉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가 빨간색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빨간색은 제가 인위적으로 주민등록을 입력을 하다 보니까 오류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실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실 때에는 이 주민등록번호가 빨간색으로 나타나지 않고 정확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게 되면 빨간색이 아닌 까만색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나면 나이가 프로그램에서 세무사랑2 프로그램에서는 나이가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 나이를 자동으로 계산함으로 인해서 오른쪽에 있는 우리 추가 공제와 관련되는 부분에 나이 부분을 자동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이전에 기본공제 쪽에서는 20세 또는 60세 미만인 기본공제 대상자인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나오죠. 그러한 경우에 판단해달라는 부분에서 쉽게 나이를 자동으로 계산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본공제 부분에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이 되는지 하는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 부녀자, 한부모, 경로우대, 장애인, 자녀 관련되는 부분을 추가공제 쪽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 쪽에서 추가공제에 대한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자,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다음에 해당할 때 기본공제, 추가공제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나오는 부분이 나이가 70세 이상인 경우에, 나이가 70세 이상이게 되면 경로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나이가 70세 이상인 분들은 경로우대에 부와 여가 있는데 여로 선택을 하셔서 경로우대 추가공제를 적용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양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다라고 하면 장애인 공제 쪽에서 여로 선택하셔서 장애인을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녀자 공제가 있습니다. 부녀자 공제는 과거에는 조건이 없었습니다만은 최근에 조건이 새로 생겼죠. 해당 과세 기간에 종합소득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되는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이면서 3천만 원의 조건이 먼저 들어갑니다. 3천만 원이면서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즉 맞벌이 부부이면서 여성인 경우에는 바로 부녀자 공제가 자동으로 적용이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배우자가 없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부양가족이 있어야 되고 본인이 세대주여야 된다라는 거죠. 세대주일 때 이 부분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 세대주에 대한 표현은 하단 부분에 보시면 부양가족 공제 현황에서 기본공제 인원의 세대주 구분에서 세대주 부분이 나오죠. 본인이 세대원인지 세대주인지 이 부분을 선택을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세대주와 세대원을 선택하게 되면 본인에 대한 그러니까 부녀자 공제가 자동으로 적용이 되냐 안 되냐가 결정이 될 겁니다.
네 번째 있는 부분이 한부모 소득공제입니다.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 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을 때 연 100만 원까지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는 그러니까 둘 다 적용이 되는 케이스도 나올 수가 있는데, 만약에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가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 한부모 공제, 소득 공제가 큰 금액을 공제해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장애인에 대한 범위입니다. 아까 제가 장애인 공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장애인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장애인 수첩이나 장애인 등록증이나 복지카드나 뭐 이런 부분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 우리 교재에 네 번째 나와 있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인 경우에도 장애인으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장애인 증명서를 보고 장애인으로 설정을 하셔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 사례를 통해서 실제 등록하는 부분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례에 보시면 그 사원 코드가 1001번에 김세무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에 대해서 보시면 본인에 대한 부분이고요. 42년생인데 42년생을 입력하게 되면 주민번호 입력하면 나이가 72세로 자동으로 뜰 거고요. 기본 공제는 본인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72세이기 때문에 경로구대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우자입니다. 배우자 박상아죠. 배우자 박상아, 연말관계 코드가 배우자 코드인 3번 코드입니다. 그죠? 3번 코드로 적용을 하셔서 주민번호 입력하시고, 나이가 59세고요. 기본공제 쪽에서는 배우자를 선택하게 됩니다. 배우자를 선택하고, 이 배우자는 소득이었기 때문에 배우자 공제 적용 대상이죠. 그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녀 중에 김민철입니다. 김민철, 연말관계 코드가 자녀, 소득자의 자녀이기 때문에 직계 비속입니다. 4번 선택하셔서 주민번호 입력하시면 38세가 됩니다. 38세인데 장애인이죠. 장애인인 경우에는 우리 기본공제에서 장애인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장애인은 기본공제 대상자를 선택할 때 나이에 제한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연령을 무시하기 때문에 20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 공제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자녀 쪽에서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이기 때문에,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자녀라고 하는 부분은 과거에는 다자녀 추가 공제가 적용이 됐지만, 다자녀 추가 공제가 이제는 폐지가 되고 자녀 세액 공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자녀로 선택되는 인원수는 하단 부분에 보시면 자녀 세액 공제 인원이라고 해서 자녀 세액 공제 3명이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로 체크되는 부분은 나중에 자녀 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김민철의 배우자인 이영자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영자는 직계 비속의 배우자입니다. 직계 비속의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될 수가 없지만 직계 비속이 장애인이고 그 배우자가 장애인이라면 기본공제도 적용받으면서 추가공제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례에서는 장애인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37세이고 장애인 부부이기 때문에 직계 비속입니다. 그죠? 직계 비속의 배우자니까 연말 관계 코드 번호는 직계 비속은 4번 코드 있지만 직계 비속이 아닌 코드 번호 5번입니다. 직계 비속 4번을 제외한 직계 비속에 해당이 되는 이영자는 5번 코드로 해서 장애인으로 선택해 주시고 장애인 공제를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녀 중에 김민수가 있습니다. 김민수 똑같이 주민번호 입력하시면 10살로 나옵니다. 20세 이하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자녀로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녀 김민희입니다. 김민희 15살이고요. 마찬가지로 자녀로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김한라라고 하는 자녀는 88년생인데 대학생입니다. 이렇게 대학생일 때 이 자녀에 대한 부분,
어떻게 할 거냐? 나이는 26살입니다. 26살이고 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녀는 기본공제 대상자는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안 되기 때문에 추가공제도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없지만 이 부양가족 명세에 등록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 김한라라고 하는 자녀가 의료비라든가 교육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출이 된다라고 하면 기본공제 대상자는 아니지만 의료비나 교육비인 경우에는 나이나 소득금액, 특히 의료비는 나이와 소득금액, 교육비는 나이를 무시하고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까지 고려할 때 기본공제 대상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여기에 등록을 해주시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뒤쪽에서 우리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서 부양가족별로 지출 내역을 입력할 때 김한라에 대한 의료비나 교육비를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미리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부친에 대한 부분입니다. 김수규 부친 연말관계는 소득자의 직계존속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1번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요. 자,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83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공제는 60세 이상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 경로우대 공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쭉 입력을 하시게 되면 부양가족을 전체 등록하게 되면 부양가족 현황이 나옵니다. 부양가족 공제 현황이 나오는데 기본공제 인원에서 본인, 배우자, 경로우대, 한부모 적용되느냐, 20세 이하 또는 장애인이 몇 명이냐, 60세 이상이 몇 명이냐 하는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쭉 요약된 표가 나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소득자 본인이 여성인 경우에는 세대주인지 아닌지를 결정을 해주셔야 부녀자 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세대주라면 부녀자 공제가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이 있다면 그러니까 부녀자 공제가 적용이 되겠지만 세대원이라면 적용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정확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로 등록되어 있는 자녀인 경우에는 자녀 세액공제 우리 지금 예를 들었던 부분은 세 사람이죠. 세 사람에 대한 자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자녀 세액공제는 기본공제가 20세 이하인 자녀인 경우에 공제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녀 세액공제 쪽에 관련되는 내용은 우리 뒤쪽에 연말정산 자료를 실제 입력하는 부분 설명드릴 때 제가 자녀 세액공제 쪽을 자세하게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가 이제 부양가족에 대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우리 이론과 프로그램상에서 접목하는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안기영과 송창식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교재를 통해서 직접 한번 등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급여 자료 입력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